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전격 결정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기존 헌재 입장과는 달라진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의 배경, 그리고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전격 공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으로 헌법재판관 8명은 어제 평의에서 이 선고 날짜를 확정하고 곧바로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서 헌재는 지난달 19일이죠.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종결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까지는 총 33일이 소요된 셈입니다. 한 총리는 이 다음 주 월요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가 먼저 접수된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그 배경이 뭘지 이걸 두고서는요, 국정 안정화, 이게 핵심 이유일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워낙 나라 안팎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까 정치적 고려와 배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추측입니다. 네, 헌재가 선입 선출의 원칙을 꺾은 건 국정 1인자, 2인자 공백 사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는 걸 두고 커지는 비판 여론 때문일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은 97일째, 총리는 84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다음 달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 주미 대사 등을 지내 미국 통인 한 총리 복귀가 시급하다, 이런 인식에 재판관들이 공감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요,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 심판이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 이것도 제기됐던 게 사실인데 실제 재판관 평의에서 그런 논의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선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평결 단계를 마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건 지난달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헌재의 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에 강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동시 선고 방안도 또 평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이 국정 공백이 심각한 만큼 어제 평의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한 자는 이 원칙론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측이 내세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거, 이거를 포함해서 5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가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 대부분의 탄핵 사유 결국 인용될 그런 사유로 파악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는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그리고 두 번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세 번째,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이 공동담화에서 밝힌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5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 국회 측의 탄핵 사유가 무리한 것이 많고 일부 법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련해 차진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조선일보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애초부터 이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변론 기일을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종결한 걸 두고서도요, 이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지도 또 복잡하지도 않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이 90분 만에 끝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이 기일을 더 열어달라, 증인 신청을 받아달라 이런 국회 측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헌재가 이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마저 이 법정에서 이 한 총리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기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는데요. 문 권한대행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부 청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절차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본안 쟁점을 따져보는 그 기각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요,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탄핵소추 당시에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적용을 해서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고 헌재로 보냈는데요. 헌재가 이를 문제 삼아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서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헌재 입장에서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 총리를 복귀시키는 것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시간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5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한 총리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인 이 비상겸의 공모, 묵인 또는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판단을 마쳤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해당 사유는 이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여부에 대한 이 판단과 연결이 돼 있고, 만약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이 조선일보에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등 이 윤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요,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이걸 내다보는 견해도 소수이지만 있긴 합니다. 네,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그러니까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헌재가 이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마 후보자 미명 행위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만큼 한 총리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 삼아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달 변론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자신은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복귀를 언급했던 한 총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거부터 하겠다는 어제 현재의 예상 밖 결정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선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유감 표명과 함께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헌재 발표 이후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헌재 발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 선고 관련 질문을 받고 대변인이 입장을 낼 거다, 원내대표가 말할 거다라며 직접적인 본인의 답변은 피했는데요. 이 대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월요일로 지금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겁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하는 것이 이번에 선고기일 지정된 것에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변인이 말씀하실 거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선고를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정치적 판단을 대변인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헌재 발표는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추진, 이걸 공식 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혹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 결국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이 아래 깔려 있는 듯 보입니다. 예, 헌재가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이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를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이 김기표 의원은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인용을 할 때는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파괴적인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논할 때는 증거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의 탄핵 소추위원조차도 이 기각이 될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또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 이걸 자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민주당은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거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요, 이 헌재의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라며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한 총리가 복귀를 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이라며 이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관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원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어제 낮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쯤에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 내리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상당히 예상을 벗어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보다도 먼저 총리의 탄핵 선고를 결정한, 헌재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이 과연 뭘지, 이걸 두고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갈래의 추측과 그리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헌재가 결정한 바는 존중돼야겠죠. 그게 선고 기일뿐만 아니라 판단,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결정조차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선고 기일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좀 신속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선고를 했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다 보니까 헌재의 말과 어떤 결정이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측면에서는 기대에 좀 어긋났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무슨 어떤 경로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아마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들이 거론됐던 것들은 아마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됐을 텐데 민주당이 조금은 머뭇거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거 명백하게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그걸 일주일 이상 넘겨서 계속해서 위헌적인 부분이나 위법적인 부분들을 저지른다면 즉시로 탄핵을 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감을 고려하면서 좀 이 기일을 끌면서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기일 충돌에 있어서 조금은 전략적인 좀 당황스러움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어제 헌재 그 알림이 6시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3시 한 40분쯤 전후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당겨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뒤로 놓쳐야 될 사유가 생긴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그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가 됐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 평결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단 국정 안정화를 해야 되니까 한덕수 총리를 먼저 심리를 해서 기각을 하든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복귀를 시키자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국에는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26일 본인의 선거법 2심 선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기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 완충이 될 것이다. 과연 선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 변화가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26일 이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전국 정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